햇살이 따스한 봄날, 법보종찰 해인사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식들이 머무셨고 지금도 법의 향기로 온 세상을 밝히고 있는 도량인데요. 오늘 저의 목적지는 해인사 산내암자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백년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셨습니다. 백년암 처음 와보는데 굉장히 아늑하네요. 저희 소개 좀 해주세요, 스님. 이것은 이제 불면석이라 해서 네. 백년암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자청용 우백호 네. 하듯이 그것을 잘 백년암에 짜여져 있다. 아, 백년암의 그 이제 풍수는 네. 그 구룡 그 어. 9가지 이제 그 등성이가 산골짜기에 내려와서 이 불면석을 여의주로 해서 네. 구룡 여의주혈이라고 아. 옛날부터 일러져 오고 있는 유명한 절이라 네.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 얼굴을 닮았다 해서 불면석이라 불려온 바위입니다. 바위가 품고 있는 부처님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 나무가 단풍나무입니다. 네. 이래 저하고 이 나무하고는 인연을 말씀드리면 네. 제가 출가했을 때는 이 단풍나무가 제 키만 했는데 네. 그 굵기도 이래 요 굵기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한 50년이 지난 지금은 저는 눈에 이제 흰 눈썹이 생기고 이놈은 이렇게 싱싱하게 있으니까 너무 부러워.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그럼 같이 함께 추억을 많이 쌓은 나무네요. 이렇게 싱싱하게 자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이제 요새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몇백 세라도 갈 거가. 이제는 거목이 된 단풍나무를 뒤로하고 50여 년 전 스님의 출가 이야기를 여쭤봤습니다. 스님, 근데 출가 인연에 대해서 얘기가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긴데요. 제가 책을 봤을 때 그 친구 따라 우연히 백년암에 오셨다가 만배를 하고 가셨다고 하시던데. 저는 이제 대구 출신인데 네네. 대구에서 그 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니던 우리 시골 말로 하면 좁쌀 친구. 자기 친구가 서울법대를 졸업한 친구가 백년암에서 지금 스님이 돼서 정진하고 있다. 네하고 같이 가자. 그래, 너는 거기에 성철 스님이라고 네. 한국 최고의 고성에 계신단다. 네. 그래, 너는 불교를 좋아하고 하니까 큰 스님을 친견하러 가고 나는 친구 보러 가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백년암을 오게 됩니다. 큰 스님께서 저도 올해 나오셔가지고 웬 놈들이고 너도 오늘 또 데리러 왔나 뭐 이럽니다. 근데 괜히 이제 스님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스님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먼 길을 오겠습니까? 큰 스님 볼 기회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배웠으니까 저희들에게 자원명을 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놈들아, 세상에 공짜가 있냐? 절돈 3,000원 내놔라. 절돈 3,000원 내놔라. 이런 말씀인데 절돈 그럼 백년하면서 다른 뭐 절돈을 찍는가? 네. 하고 이제 뚜리봉거리고 있는데 친구 스님이 통역을 합니다. 3,000배 하고 오너라. 큰 스님 비구 스님들은 250개까지 계율을 지켜야 되고 네. 비구니 스님들은 350개이지만 500개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우리 신도님들은 48개를 지켜야 된다면 네. 우리는 좌우명은 1개만 지키면 되는데 그렇게 3,000원 이놈 봐라
너는 뭐 불교 좀 아는 모양이지. 너는 이놈아 절도 많은 내라. 마음 편해요.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올라가가지고 네네. 하는데 그때는 여기 이제 전기도 없고 촛불로만 다 하니까 9시에 그러고 촛불을 꺼버리니까 뭐 말레가 이래 네네. 고요할 뿐만 아니라 캄캄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무서움이 이제 또 이래 밀려오고 네. 또 이래 저런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래 저래 접서 섰다 앉았다 뭐 이래 절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엉덩이가 깨지도록 아픕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전주송 해보니까 그 이제 법대 그 출신 선님이 와가지고 네네. 제가 퍼져가 자고 있더랍니다. 네. 저는 절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언제 잤는지 하여튼 3시 이후에 어느 시간에 뻗어가 잤던 모양인데 하도 흔들어도 안 일어나길래 그렇게만 엉덩이를 찼다고 큰 스님께서 이래 지나가시는 듯 오시더만은 절 다 했나 그러십니다. 네. 못해도 그럼 또 올라갈 것이고 해서 다 한 것 같습니다. 다 한 것 같고 어제 누구하고 내가 무슨 약속을 했지 네. 이러십니다. 좌우명. 그래서 이제 좌우명 한 말씀 주시기로 네. 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스님도 하시는 말씀이 너가 돈 놈 낯짝 보니까 내 약속 지킬 놈들 아닌데 그냥 가라. 그냥 가라고 하시길로. 네. 스님 아무리 그렇지만 큰 스님께서 산에 계시면서 중생 절돈까지 떼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놈 봐라 내가 언제 절돈 떼먹는다 했네놈아. 주기는 줘야 되겠네. 이러시면서 좌우명을 주신다 하시면서 네. 속이지 마라. 어느 날 문득 제가 이래 큰 스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머리를 치고 갑니다. 아 그때 내가 참 스님 말씀을 내가 곡해를 했다. 만일 그걸 자기를 속이지 마라. 그 남을 대신에 내가 안 하고 그때 자기를 속이지 마라. 이래 하러 들었으면은 내가 그날 그 흑등이라고 그렇게 실망을 했을까. 네. 내가 그날 참 남을 아니라 자기를 속이지 마라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알아들었다 하고 저 혼자 백년하며 달려왔습니다. 그 스님, 저는 다른 불교보다도 네. 참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참선에 대해서 좀 배워주시고 좀 참선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꼭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살살하던 어른이 안면이 싹 바뀌면서 얼굴이 막 화색이 도시면서 아 이놈은 진작 참선 좀 배운다고 하지. 네 몇 살인데? 그 이제 29이 돼 갑니다. 그러니까 씩 웃으시면서 인마 세상 다 살았네. 고마 세상 살이는 적고 네. 100년에 돌아서 그래도 내 제자가 돼 가지고 부처님 어떤 일생을 새롭게 그 보고 부처님처럼 뭔가 좀 우주 진리를 깨쳐 보겠다 하는 그런 원력을 세워라. 또 그렇게 원력을 세워서 절에 들어와서 스님 생활하는 것도 젊은이로서는 꼭 한번 해볼 일이다. 삭발 다 하신 그런 일의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제 중됐네. 중노릇 쉬운 게 아니다. 이제 평생 정진 열심히 하다가 저 논두렁 베고 죽을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아야지. 그게 중이다. 스님 행자 시절은 어떠셨어요? 절에 들어가면 밥 주고 옷 주고 방 주고 나머지는 자기 생활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자유가 오는 줄 알았죠. 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뭐 쉬라고 가만히 두더니만은
원주 스님이 찾는 데서 가니까 이제 행자님은 소임을 살아야 된다. 공양주다. 그 밥을 하는 네네. 밥을 하는 그런 책임을 이래 맡아서 살아야 된다. 나는 밥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다 하니까 원주 스님 하시는 말씀이 뭐 스님께서 뭐 좀 중될 놈 돌았다고 하시더만 이 손은 엉터리네. 어느 날 이제 이래 12시 이제 넘어가지고 공양 시간이 지나가지고 노선님이 한 분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늦게 공양을 차리게 됐습니다. 뭐 한 5분 안 지내서 뭐 이렇게 과음 소리가 나고 그것도 뭐 원주에서 뭐지만은 저 노선님이 공양주를 찾는다 가보라고 해서 그래 이제 쫓아가서 제가 공양주입니다 하고 이제 그 고개를 숙이는 그 제 앞에 노선님이 손에 쥐고 있던 그 이렇게 밥알 그 돌씹은 밥알을 이렇게 종이에 싸고 있다가 제 앞에 땡겨치는데 그게 이제 발등에 맞아가 살알이 이제 얼굴까지 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섭한지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대중선님들 돌 씹는다고 간이 떨어지고 하는데 이놈아 내 이빨 물어내라 내 이빨 물어내라고 고함을 치십니다. 밭대기에 나가기가 나가고 하면은 사방에서 도르는 말이 대학 나왔는데 그것도 못하나. 세상에 내일 보따리 사고 가든지 해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참 인연이 없는가 보다 그 생각하고 있는데 큰 스님이 찾으신답니다. 이래 행자 오라고 이제 지금 이래 찾으신단다. 그래서 이제 스님 방에 가서 이제 인사드리니까 낮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뭐 이빨 몰아내라고 막 밥알도 사가지고 떼기치는데 어찌 서럽든지 뭐 지금 그렇게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내 이빨을 어쩔래? 너는 내 이빨은 어쩔래? 그 스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순간 저는 스님 공양에는 늘 정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돌이 저 밑에 있지 그 위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 그 돌을 씹으셨다고 저는 상상도 못하고 사는데 그럼 너는 내 이빨은 어쩔래? 그럼 스님도 돌 씹었어? 엄마 한두 번 아니다. 출가할 때도 그렇지만은 스님께서 그래 네가 서른이 다 돼가는 놈이 세상 살면은 이제 뭐 다 살고 뭐 얼마나 큰일 하겠냐. 그래도 저제때도 돌아서 이제 부처님 그 어떤 깨달음을 깨쳐가는 그런 그 생활이 남자로서 해볼 수 있다 하셨던 그 말씀은 제가 들었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큰 스님의 모습. 또 거기에서는 저는 뭔가 참 우리 이 범인과 다른 우리 일반적인 어떤 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 기상, 어떤 그 스님의 자신감 이런 것을 이제 느꼈기 때문에 평생 제가 스님을 못 떠나고 오늘까지 이렇게 스님을 이렇게 좀 잘 모시지도 못하지만은 모신다고 할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우리 스님 갖고 계셨다. 우리 이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런 큰 깨달음의 힘 이런 것은 스님이 분명히 갖고 이렇게 계신다. 가야산 호랑이로 유명하셨던 성철 스님. 스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삼천배를 시키셨다고 하죠. 당신의 말에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깨치기를 바라는 마음이셨겠지요. 저도 마음을 다잡고 부처님 전에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100년 안에 얼마 정도 계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뭐 어연 1년 빠진 50년이 돼가. 그럼 반 100년이시네요. 오래됐습니다. 스님 그러면 큰 스님 떠나시고 나서 스님께서 사실 100년암을 떠나시고 개인 수행을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아직까지 큰 스님에 대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백년암에서 참 출가해서 큰 스님 열반에 드실 때까지 22년이라는 세월을 백년암에 있는 동안에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왜
저 이제 떠나서 다른 그 사형사제처럼 제 방에 선방에 가지 않고 여기 뭐 병연하면 누로 붙어 있느냐. 네. 내가 출가했던 해가 선생님 환갑 되시던 해였습니다. 환갑 되시고 그래 한 10년만 있어도 저는 이제 40이 되는데 큰 스님께는 70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저도 저지만 큰 스님께서 뭔가 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노인이 되어 가시. 다 당신은 나는 막 건강하다고 자랑하셔도 네네. 뭔가 보면 처음에 환갑 때 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있어서. 금방 행자들 와서 또 서툰 거 보면은 제가 살아온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스님께 아무리 정성 들어가도 그 돌이 들어가듯 공양에 들어가듯이 네. 그 뒤에 행자들도 별로 있습니까? 그래서 스님 옆에서 스님 오래도록 모셔드리는 것이 네. 스님을 이제 편안하게 해드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 혼자의 그런 생각. 그러고 이제 스님 떠나시면 네. 스님께서 열반에 떠나시면 그때는 내가 모실 어른도 없고 그때는 완전 내가 자유가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때는 내가 병연함 떠나서 정말 주유천하해서 천하 제방 명상 대찰에 선방에 갈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네. 이렇게 풍을 치고 살았는데 막상 큰 스님께서 열반에 딱 드니까 네. 그 순간에서부터 제 어깨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는데 네. 이거는 뭐 살아 계실 때하고는 제가 느끼는 짐 무거운 짐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면 이제 모든 것이 이래 스님은 뒤하면은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사리탑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든지 네. 기념 법문집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밀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제가 이제 다 하고 그거 다 해드리고 네. 한 10년 만에 다 될까 20 하다가 지금 30년이 다 돼가도 네. 지금 못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아. 그것 때 또 스님하고 또 뭐 인연이라면은 인연이고 또는 저로서는 떠난 그 내 수행 생활보다 네. 또 오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스님의 좀 유업이라도 조금이라도 탑을 쌓아 놓는 것 아니냐. 이 뒤는 또 누군가는 더 쌓겠지만. 원택 스님은 절집효자로 소문난 분입니다. 은사의 뜻을 잇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 한편 불교계 안팎에서도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네, 스님, 큰 스님의 그 유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근데 최근에는 이제 대외적으로 많은 이제 역할이 사회적 활동이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추본 본부장을 맡고 계신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작년에 2019년 9월 18일, 네. 19일, 20일 그 2박 3일의 기간으로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열려서 네.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조기종 대표로서 다녀와서 평양을 가게 됐습니다. 네. 능라도 경기장이라는 곳에서 네. 15만 관중이 모인 곳에서 네. 네. 그 대통령님께서 한 5분 동안 연설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는 전쟁 없는 핵전쟁 없는 나라로 만들기로 했다고 선언을 할 때 정말 저로서는 대단한 감동을 받고 전쟁을 없어지려니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오고 난 뒤에 그 뒤에는 뭐가 잘못됐는지 오히려 더 길이 남북관계 막혀버리고 또 남북관계에 애를 쓰는 모든 그 민간 단체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떤 활동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정부 위에서 대통령끼리 우선 잘 돼야 잘 되고 우리가 뭐 잘 풀어가지고 뭐 대통령하고 국무위원장하고 뭐 잘 된다 하는 것은 그건 이렇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고 맞습니다. 또 하나 우리로서는 이제 불자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한 130여 군데의 이제 사찰이 우리처럼 각 지역마다
사찰이 보존돼 있다고 그럽니다. 아, 북한에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남북 관계 조금만 풀리기도 풀리면 우리 다른 종단보다는 네. 불교계에서 우리 신도님들이 네. 또 활동해야 될, 또 기여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백년암을 내려와 성철 스님의 사리탑을 찾았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사리탑을 조성하기 위해 원택 스님께서 많은 애를 쓰셨다고 하네요. 그 스님께서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실까요? 먼저 드리는 한 것이 자기를 바로 봅시다. 스님께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는 법문을 남겨놓은 거 있는데 네. 그런 정신을 따라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 모르게 남을 도웁시다. 네. 이것이 큰 스님께서 늘 우리 신도님들이 올 때마다 네. 또 스님들한테마다 이제 법문하신 주 내용이다. 그래서 남 모르게 남을 도우는 그런 도시의 생활을 네. 자비의 생활을 실천하자. 네. 뭐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스님의 사상으로 해서 뭐 깨치고 하는 이런 거는 뭐 기본이니까 네. 우리가 정진을 열심히 하는 것은 네. 그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 세 가지를 실천하자고 하셔서 지금도 저들 행사하고 있을 때마다 스님이 그런 이제 세 가지 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진정한 출가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50년 가까운 세월을 자리에 와서 네. 큰 스님을 이제 위안답시고 위안 것도 없이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스님께서 어떤 깨침을 부처님 진리를 깨침을 위해서 살아볼 가치가 있다는 그 말씀은 제가 아직은 이루어지는 못했지만 네. 저한테는 아직도 유효하고 네. 또 그렇게 이루어야 되겠다. 또 오늘 못했으면은 떠나는 어느 날까지는 네. 그 정신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네. 또 큰 스님께는 늘 이루지 못했으니까 네. 이렇게 죄송한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후배들한테 출가한다고 무슨 뭐 당장에 내한테 뭐 이렇게 빛이 오고 무슨 그렇전 운명이 밝아지고 한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의 수행자가 또 수많은 또 그 우리 종생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인생살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친구를 따라 백년암을 찾았던 청년은 50여 년이 흐른 지금 한국 불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작은 나무가 자라 큰 고목이 되었듯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된 원택 스님. 스승에서 제자로 다시 그 제자로 부처님 정법은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이어지겠지요. 스님의 환한 미소가 종종 생각날 것 같습니다.